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고네트웍스 권표팀장입니다.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유용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고네트웍스 지능형 위협 분석 대응팀에서 위협에 대한 조사 그리고 분석, 대응 방안을 제공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MDR 서비스를 통한 위협 탐지 및 대응 사례 공유인데, 그 전에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그리고 파고네트웍스 MDR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현재 기업 내 보안 조직에서는 EPP 그리고 EDR, NDR, XDR과 같은 플랫폼을 도입하셨거나 또는 도입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심과 같은 플랫폼을 도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플랫폼들의 디텍션 레이트도 높고 오토메이션도 간편해지면서 드리븐이 다소 쉬운 제품들을 도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모든 보안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보안 인력, 시간 등의 리소스가 부족하거나 MSSP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 경고가 발생하게 되면 위협 경고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건 보안 조직 내에서 담당해야 된다라는 게 맹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시다 보면 관리가 어렵다 또는 사용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MDR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어떤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협 헌팅, 사고 대응, 그리고 사고 분석, 침해 조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안 조직 내에 리소스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협에 대한 딥다이브, 즉 경고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조사, 그리고 분석, 대응 방안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인적 요소가 포함되다 보니까 폴스 포지티브에 대한 제거 효과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보안 조직 내에서 행해지던 소모적인 프로세스를 제거하거나 줄여줌으로써 기존 보안팀의 바운더리 확대에 대한 베네핏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고네트웍스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닝 그리고 머신러닝을 채택한 블랙베리 프로텍트 딥 인스팅크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산업 분야 그리고 엔드포인트 종류에 따라서 OT, ICS 서버 분야에는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그리고 유저 PC, 포스, 키오스크와 같은 분야에는 딥 인스팅크트를 디플로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네트워크 트래픽 수집을 기반으로 하고 다양한 서드파티 제품군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오픈 XDR 플랫폼인 스텔라 사이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EPP 그리고 XDR을 기반으로 딥 액트라는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MDR 그리고 가상의 SOC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고네트웍스 디벡트 MDR 센터 인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 그리고 지능형 위협 분석 전문가, 테크니컬 컨설턴트, 솔루션 아키텍트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 같은 경우는 저희 파고네트웍스가 확보한 레퍼런스가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멀웨어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파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위협 분석가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아키텍트 경험을 토대로 인프라 내에서 행해지는 위협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테크니컬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테크니컬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의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고, 마지막으로 솔루션 아키텍트 같은 경우는 제공되는 플랫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검증 그리고 운영을 서포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MDR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디벡트 MDR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에 보시는 사진이 저희 디벡트 MDR 센터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디벡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딥은 더 많은 소스로부터 더 깊게 그리고 더 자세히 탐지된 위협이라도 한 번 더 분석하고, 아직 탐지되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는 헌팅한 결과를 토대로 예측 대응하고 능동 대응하고 레포팅 그리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해 드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시스템 연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서비스 형태가 아니라 플랫폼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디벡트 MDR 서비스 제공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블랙베리 프로텍트, 스텔라 사이버, 딥 인스팅크트를 기반으로 위협 클리닝 서비스, 그리고 긴급 위협 대응 보고서, 온디맨드 머리어 분석 서비스, 스렛 인사이츠 DB 공유, 그리고 위협 헌팅, 타겟팅 침해 조사, 타겟팅 사고 대응, 최종적으로는 시스템 연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본 주제인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사고 대응 인시던트 리스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바돈 해킹 그룹에 의한 국내 기업 타겟팅 어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바돈 해킹 그룹에서 어니언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킹에 성공한 회사를 리스팅해 놓고, 리스팅된 회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어떤 데이터가 유출됐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사고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1차적으로 아바돈 랜섬웨어를 정상적으로 탐지하고 격리하게 되는데, 단순히 탐지하고 격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긴급 위협 대응 레포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긴급 위협 대응 레포트 같은 경우는 IP 그리고 URL, 해시와 같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정보들을 토대로 방화벽 또는 시그니처 장비와 같은 것들에서 2차 방어를 목적으로 레포트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레포트를 제공해 드리고 나서 기업 보안 담당자분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연락을 받느냐면요. 다수의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솔루션 아키텍트를 온사이트에 파견하게 되는데요. 감염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파견하게 됩니다. 확인해보니까 A 사용자는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탐지하고 격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B 사용자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기반의 안티바이러스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고, 시그니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바돈 랜섬웨어에 감염되게 되는데요. A 사용자와 B 사용자 간의 공유 폴더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A 사용자의 특정 디렉토리 또한 파일이 암호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공유 폴더에 대해서 제거하고 사용 금지를 안내를 드리고 사용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호스트에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설치해서 추가적인 확인을 해보니까 특이점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랜섬웨어가 감염된 디렉토리 경로가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자 계정 경로의 랜섬웨어가 감염된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AD 계정이 탈취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3차 대응을 위해서
테크니컬 컨설턴트 그리고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 지능형 위협 분석 전문가가 다시 한번 온사이트에 파견되게 되고요. 위협을 헌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협을 트리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디벡트 MDR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던 스텔라 사이버를 무상으로 긴급 구축하게 됩니다. 스텔라 사이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엔드포인트에 설치될 수 있는 에이전트 센서가 명령어 그리고 프로세스, 이벤트 로그 등을 수집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커넥터라고 하는 연동 모듈을 통해서 AD 커넥터를 연동하게 되는데 이 AD 커넥터 같은 경우는 유저 정보를 수집하고 유저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서드파티 제품군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스텔라 사이버 그리고 기사용 중이던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통해서 스레트 헌팅 그리고 인베스티게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탐지된 위협의 케이스를 보시면 1차적으로는 브루트 폴스 어택에 대한 가시성을 한번 확보해 보고자 로그인 타입이 SMB이면서 계정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 것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적게는 18,000회, 많게는 11만 회까지 브루트 폴스 어택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게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당 PC를 조사를 해보니까 특이점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특이 프로세스가 네트워크 대역을 순회하면서 브루트 폴스 어택을 진행 중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설치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분석 내용이 코멘트로 달리게 되는데 트로얀 계열이고 드로퍼 특성을 갖고 있고 난독화된 파워쉘을 드롭하고 미믹 카츠를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믹 카츠 그리고 섀도우 브레이커와 같은 다양한 악성 툴들이 탐지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브루트 폴스 어택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케이스를 보시면 레몬덕이라는 크립토 마이너가 발견되게 됩니다. 저희가 트래픽을 보고 있는데 특정 URL 그리고 IP 정보를 보고 바로 레몬덕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파고 네트워크스는 이미 레몬덕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었고 IP 그리고 URL 정보를 갖고 레몬덕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클리어 패스워드, 평문 패스워드라고 하죠. 평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파악하고 교체해야 된다라는 안내사항을 드리는데 단순히 교체를 하셔야 된다가 아니고 만약에 FTP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FTP-S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에는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설치해서 해킹 툴, 악성 툴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스텔라 사이버는 평판 조회가 가능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CNC 커넥션을 맺고 있는 호스트를 찾아서 격리 조치하게 되고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브루트 폴스 어택이 약 80%에서 90% 정도가 감소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이후에 공격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이메일 브루트 폴스 어택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로그인을 시도하는 계정에 대해서 임계치를 설정하고 락다운 하실 것을 정책적으로 안내를 드리게 되고 추가적으로 피싱 사이트에 대한 URL 차단 그리고 서브 도메인에 대한 미사용 레코드 제거와 같은 부분을 안내 드리면서 아바돈 해킹 그룹이 예고했던 2차 공격 당일날에는 2차 피해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을 이번 사례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 온사이트에 열흘 동안 파견이 돼서 라이브하게 사고 대응을 진행했다라는 부분으로 이번 사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컴프로마이즈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보통 침해 여부 조사라고 하는데 제목을 보시면 히든비 마이너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벌들이 날아다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악성 파일을 블랙베리 프로텍트에서 탐지하게 되는데 해당 악성 파일은 특정한 문자열
그리고 랜덤한 문자열의 조합으로 파일이 지속해서 생성되고 격리되고 있는 부분을 분석가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직접 파일을 분석해 보니까 히든비 내부 모듈이고 서비스를 등록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히든비 마이너라는 크립토 마이너로 판단하게 되고요. 이 크립토 마이너 같은 경우는 리워드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스텔라 사이버에서 트래픽을 다시 한번 조사하게 됩니다. 트래픽을 조사해 보니까 해당 호스트가 약 40기가의 일주일 동안 40기가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그 목적지가 어딘지 확인을 해보니까 모두 외부 영역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역할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서베일런스 시스템, 보통 서베일런스 시스템이라고 하면 영상 그리고 감시 보안 시스템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장이나 전송 등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호스트가 전송의 역할을 하는 호스트였다면 정상적인 트래픽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외부 영역과 커넥션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 비정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추가적인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기업 보안 담당자분께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사해 보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게 되고 승인을 받아서 시스템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시스템 프로세스에 DLL이 인젝션돼서 동작 중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시스템 프로세스는 DLL 호스트 그리고 SVC 호스트라는 프로세스였고, 해당 프로세스의 메모리 스트링을 확인해 보니까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정한 문자열 그리고 랜덤한 문자열로 파일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로직이 확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가 앞에서 이미지에 벌이 날아다니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벌 같은 경우는 군집 생활을 하는 개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레터럴 무브먼트가 발생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일한 네트워크 대역대에 동일한 악성 행위를 하는 호스트를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거점 역할을 하는 호스트였다라는 게 확인되게 됩니다. DLL 인젝션 그리고 IOA, IOC 등에 대해서 기업 보안 담당자분께 안내를 드리게 되는데, 네트워크 관점에서 URL 그리고 IP를 차단하고 실행 관점에서 레지스트리, DLL을 삭제하고 이런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용성 관점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시스템이 중단될 수 있는 시스템이냐 또는 무중단 운영이 필요한 시스템이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중단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시스템에 대한 답변을 받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메모리 스트링 내에 디버거 또는 스니퍼가 설치돼서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악성 행위가 종료되게끔 하는 로직이 확인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 디버거를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프로세스 관리 툴을 설치해서 동작시킬 것을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비 마이너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보시면요,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취약한 버전을 공격해서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확인했고, 해당 시스템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또한 동일한 취약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업데이트해달라는 권고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마다 대응 방안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세 번째 사례를 보시면 스렛 헌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렛 헌팅이라고 하는 건 보통은 이제 잠재적인 위협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사례를 보시면요, 1차적으로는 블랙베리 프로텍트에서 코발트 스트라이크와 관련된 파일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라는 건 제품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코발트 스트라이크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파고 네트워크스는 모든 파일을 분석하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분석해 본 결과 정상 파일로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확인되게 되는데요, 파일 내에
하드 코딩된 값을 통해서 FTP 계정 정보 그리고 오라클 DB 계정 정보가 확인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갖고 기업 보안 담당자분께 문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해당 파일이 현재 사용 중인 파일인지 문의드리게 되고 미사용 파일이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그럼 이 미사용된 파일이 라이트된 원인을 다시 한번 조사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드 코딩된 값을 트리거로 해서 스텔라 사이버에서 트래픽을 다시 한번 조사하게 되고 해당 호스트 또한 앞에 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외부 영역에 있는 호스트와 지속적인 커넥션을 시도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게 됩니다. IOA,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IOC 같은 경우는 Indicator of Compromise라고 하죠. 이 부분은 침해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지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IOA, Indicator of Attack은 현재 진행 중인 위협 또는 공격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폐쇄망에서 국외로의 지속적인 통신 시도가 만약에 정상적인 세션 수립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이 다음에 악성 행위는 어떻게 동작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행 중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긴급하게 안내를 드리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응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트래픽 유발 프로세스 조사 그리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호스트 현황 조사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시면요. OS 재설치 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파고 네트워크스 프로세스에서 보시면 시스템 파일이 감염되는 경우에는 격리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동반될지 또는 가용성 저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OS 재설치를 권고한다. 이게 MDR 서비스를 할 때 이런 방법론 또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취약성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약점 점검이라고 하면 흔히 CVE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사례에서는 인프라 취약성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 스텔라 사이버에서 내부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익스플로잇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 보안 담당자분께서는 내부 시스템인데 정탐이 맞는지 또는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 동의하에 기업 IT 정보가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서브 도메인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서브 도메인은 구글 독스 또는 DNS 덤프스토어와 같은 곳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서브 도메인을 확보하게 되고 이 서브 도메인에 대한 IP를 확인해 보니까 공인 IP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특정 서버가 FTP 서버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FTP 서버 또한 내부 시스템, 저희가 내부 시스템이라고 하면 흔히 프라이빗 IP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만 동작하는 시스템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FTP 서버 또한 내부 시스템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 정보 그리고 FTP 버전 정보로 좁혀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내부 IP가 배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공인 IP를 확인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서브 도메인에 대한 관리 안내 그리고 방화벽에 나트 정책이 수립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나트 정책을 조정하실 것을 안내드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네 번째 사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방화벽 나트 정책에 대한 조정 안내를 드렸는데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이렇게 MDR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기업에 오픈된 IT 정보를 안내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파고 네트워크스는 실제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를 보시면요. 이벤트 노이즈 제거, 이벤트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텔라 사이버에서 코발트 스트라이크 SMB 비콘 관련 알람이 발생되게 됩니다. 스텔라 사이버는 IDS 엔진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고, 저희가 해당 트래픽이 발생한 시간을 확인하고 SMB 트래픽이 급증하고 발생한 시간이 새벽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기업은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EPP 로그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로그를 확인해 보니까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업데이트 관련된 경로에 파일이 지속적으로 생성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관 분석을 통해서 SMB 트래픽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진행 이력을 발견하고 추가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한 호스트에 대해서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해당 호스트는 윈도우 서버 백업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에이전트 리스 형태로 동작이 가능했습니다. 에이전트 리스라고 하는 것은 SMB 트래픽 페이로드 안에 특정 컨텐츠가 매칭이 됐을 때 이런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 보안 담당자분께 분석 결과 검증을 위해서 문의를 드리게 됩니다. 이벤트가 발생한 일자에는 정기 PM 그리고 윈도우즈 업데이트 백업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됐다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폴스 포지티브 또는 이벤트 노이즈 제거의 역할 또한 MDR 서비스의 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MDR 벤더 선택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DR 공급사는 서비스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는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케이스에서 탐지되는 위협 또는 경리에 따라서 어떤 방법론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연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는가? 보안 전문성이 높은 인력 또한 중요하겠지만 인프라, 서버 구조 또는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은 인력 또한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레퍼런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레퍼런스가 있어야만 이런 프로세스 또는 방법론 등이 정립되고 성립되고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DR 사용 고객은 기업 내 컨텍스트를 충분히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문화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기업 내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또는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MDR 서비스의 효율성 그리고 효용성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세션의 마지막을 담당했는데요. 다음 시간이 점심시간인 만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트랙 그리고 키노트 세션에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저희 파고 네트워크스가 부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방문해 주셔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고 네트워크스 권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